우리가 공통수학 1을 처음 배우면서 이 첫 단원으로 나오는 게 이제 다항식이라는 거거든. 근데 중3 때요, 단항식이랑 다항식이라는 걸 이제 배웠었단 말이야. 그지? 다항식이라는 게 뭐고 다항식이라는 게 뭔지 배웠단 말이야. 그럼 다항식이라는 게 뭐였지? 다항식이라는 게 뭐였어? 그럼 단항식은 뭐였어? 단항식이라는 건 항이 단일로,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단항식이라고 했고, 그럼 다항식은 뭐겠어? 항이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걸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 개의 항이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였어. 그럼 다항식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항이 지금 이 녀석 각각을 뭐라 그러지? 항이라 그러지? 그지? 이 녀석 각각을 항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항식에 대해서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이 다항식에 대해서 연산하는 법. 그러니까 이 다항식과 어떤 또 다른 다항식을 연산하는 법을 배울 거야. 연산이란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까지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다항식이 뭔지 잠깐 한번 보고 가자면, 다항식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고 가자면, 우리 이렇게 각각의 항을 붙여서 만든 여러 개의 항이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하지. 그지? 그럼 이 녀석 각각을 항이라 그러는데, 이 녀석 하나하나의 차수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일단 차수는 뭐지? 그치. 몇 차씩, 우리 몇 차씩 이러잖아. 1차씩, 2차씩 이러잖아. 그지? 그러면서 각각의 항이 몇 개의 문자로 곱해져 있는지, 그지? 그걸 따져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차수를 한번 따져볼 건데요. 차수를 따져볼 건데, 그럼 얘는 몇 차식입니까? 몇 차항이야? 2차항이지, 그지? 그럼 얘는 몇 차항이야? 1차항이고, 얘는 몇 차항이야? 3차, 얘는 0차, 그지? 그럼 얘는 2차, 1차, 3차, 0차. 0차는 다른 말로 무슨 항이라고 그러지? 상수항이라고 그러지. 상수항. 상수항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문자가 없는 식은 상수항이라고 부르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항의 차수를, 각각의 항의 차수까지 알아냈으면 이 식 자체의 차수도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그럼 그 식 자체의 차수라는 건 이 식이 어떤 몇 차식인지, 그걸 기준을 잡는 건 누구냐면 차수가 가장 높은 녀석 기준인 거야. 이 항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녀석을 기준으로 이 식이 몇 차식인지 정하는 건데, 그럼 이 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애는 3차 항이잖아. 그러면서 이 식은 몇 차식이 되는 거냐면 3차식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니? 요런 것까지 봐주고요. 그러면서 혹시 다항식과 다항식 간에 계산을 할 때 우리 보통 이런 거 쓰잖아. 예를 들면요, 눈에 2x 플러스 1이랑 4x 플러스 3이라는 예를 하면요, 어떻게 계산하지? 그렇지. 같은 문자끼리 곱해주고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해주잖아. 따라서 이거 이제 6x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이게 명확히 좀 하고 가자 이거야. 그랬을 때 너네가 이 같은 문자를 가진 이 녀석들 계산하는 거는 이제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얘네를 왜 계산하냐면 동류항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동류항. 동류항이라는 건 뭐야? 같은 문자를 가지고 같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애들. 그지? 그러면서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문자와 차수가 항상 문자도 같아야 되고 차수도 같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런 애들이랑 이런 애들이 있어. 보여? 문자 어때? 같지? 근데 뭐가 달라? 차수가 달라. 그러면서 얘네들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 물론 묶어서는 할 수 있어. 왜? 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묶을 수는 있다. 그지? 근데 계산은 안 돼. 그럼 이 계산을 할 때요, 계산할 때 중요하게 쓰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 x 앞에 있는 녀석과 x 앞에 있는 녀석을 계산해 주잖아. 그지?
그랬을 때 이 문자 앞에 있는 녀석들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 개수라고 부르지. 개수. 2차 항의 개수, 3차 항의 개수 이렇게 부르는 거다. 그러면 x제곱의 개수라고 부르면 얼마가 되는 거야? 2. x의 개수를 뭐라 부를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3. 그래서 통째로 다 갖고 와야 돼. x세제곱의 개수는 4. 상수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다항식의 뭐 기본적인 그 앞에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다항식의 이 계산을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정리하는 방법이거든. 지금 보면요, 내가 만든 이 식이요, 되게 차수가 뒤죽박죽 아니야? 2차식으로 갔다가 1차항으로 갔다가 3차항으로 갔다가 막 상수 갔다가 막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뒤죽박죽된 식을 보기 싫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거든. 정리를 하는 방법. 그 정리를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총 2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 다항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식을 똑같이 정리를 해볼게. 그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라는 요 식을 정리를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다. 내림차순. 그럼 내림차순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내림차순이라는 건 내려간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점점점 내려간다라는 거야. 내림차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 아, 내림차순? 아, 내려가는 거구나. 내림차순 내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럼 내림차순이라는 건 내려간다는 의미니까 당연히 우리 내려가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차수가 높은 곳서부터 낮은 순대로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 정리라고 그래. 그럼 차수가 높은 항부터 먼저 쓰면, 얘는 지금 차수가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3차항이잖아. 그러면서 이 3차항, 2차항, 1차항, 0차, 즉 상수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4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3차, 2차, 1차, 0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은 것서부터 낮은 순으로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그래. 요 방법 말고도 뭐 하나가 또 있냐면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림차순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내려가는 거라면 오름차순은 뭐겠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올라가면서 정리를 하는 게 오름차순이겠죠. 조금 거꾸로 쓰면 돼. 마이너스 2, 1차, 다음 2차, 다음 뭐? 3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게 오름차순 정리이다. 뭔지 알지? 요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다항식을 가잖아? 그럼 항상 이 문자가 하나에 대한 문자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 그래서 어떤 것도 나오냐면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것도 나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요, 문제를 좀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야. 보여? 문자가요, 원래는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도 있는 거야. 지금 보면 x랑 y가 동시에 있죠. 이 식 보면요, x도 있고 y도 있고 뭐 그리고 x랑 y 곱한 것도 있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얘가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보면 몇 차식이라고 해야 될까? 2차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봐봐. 왜?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얘가 제일 커 보이잖아. 그지? 그럼 문제가 되는 건요, 얘네들은 솔직히 문제가 안 돼. 몇 차항이니까? 1차항, 몇 차항? 2차항, 몇 차항? 2차항. 분명히 알 수 있어, 너네가. 눈앞에 보이는 게 딱 보이잖아. XX, YY, X, Y 딱 보이잖아. 근데 얘는 이 XY라는 애는 뭐가 문제일까? 이 XY라는 애. 얘는 몇 차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 1차랑 1차가 있어서 선생님 얘는 2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얘 1차야? 그게 문제고. 근데 여기서 그럼 얘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같지 않은 문자를 2개를 곱한 상황을요, 뭐라 부르냐면요, 얘도 2차입니다. 얘도 2차야. 자, 왜 그러냐면
문자가 두 개 곱해져서 2차 제곱이 됐잖아. 근데 얘는 원래 밑에는요, 원래 어떻게 쓰는가 하면 x 곱하기 x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럼 얘도 지금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물론 서로 다르긴 하지만 문자가 두 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뭘로 보는 거냐면 2차로 보는 거야. 따라서 문자가 서로 같지 않은 상황 있잖아. 문자가 다른 상황에서 그 녀석의 차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입니다. 문자가 다른 항의 차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2차. 그럼 이런 건 몇 차겠어? 3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인 내용이라서요. 헷갈리지 않는 게 좋아.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자, 저런 애들을요.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앞으로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야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지 대부분의 문제는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 문제 볼 때요. 만약에 너네 앞에서 3학년 때 2차 함수 같은 거 배우지 않았어? 아니면 2차 방정식 같은 것도 배우지 않았어? 그럼 문제 줄 때 막 이렇게 뒤죽박죽 준 적 있어? 없지. 보통 차수가 높은 거서부터 낮은 순으로 주는 무슨 정리를 해서 줘?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준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여기서야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오름차순 정리하세요 라고 해서 오름차순이 많이 나오지만 보통 문제를 풀 때 내림차순으로 많이 풉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림차순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데 중요한 게 있어. 선생님 얘는 문자가 두 개라서요. 내림차순을 정리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럼 선생님 문자가 두 개니까요.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문자가 두 개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기준을 잡아야 돼. 누구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건지. 그래서 이 녀석을 내림차순 정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y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느냐. 그럼 따라서 여기서 x를 기준으로 우리 내림차순을 할 건데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건데 x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럼 x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x의 차수가 높은 것서부터 낮은 순으로 정리를 해야겠지. 그럼 여기서 x의 차수가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x 제곱이지. x 제곱이 차수가 제일 높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몇 차로 가야겠어? x 제곱이 갔으니까 그 다음 차수는 누구겠어? x가 두 번 곱해진 게 제일 컸어. 그럼 x가 한 번 곱해진 게 와야겠지. 그럼 x가 한 번 곱해진 게 누구냐 봤더니 일단 얘 확정. 맞지? 그 다음 누군지 봤더니 얘야. 그지? x 한 번 곱해진 애잖아.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y 마이너스 xy. 근데 여기서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했으면 뒤에 오는 게 문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yx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하죠. 그죠? x제곱 x 그 다음 누구 와야겠어?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와야 돼. 됐어? x의 제곱 왔고 1x 1차 항식 왔고요. x의 1차 항식 왔고 그 다음 누구 와야겠어? 그치, x가 아예 없는 것들. x가 아예 없는 것들을 따졌으면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한 몇 차항? 2차 항. 얘는 x에 대한 몇 차항? 1차 항. 얘는 x에 대한 몇 차항? 0차 항. 즉 얘네들을 뭘로 보는 거냐면 상수항으로 보는 거야. x가 없잖아. 우리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했는데 x가 아예 없는 애들이잖아. 이 녀석을 상수항 취급하는 거야. 이 녀석 통째로. 그러면서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을 좀 봤더니요. 얘도 x가 있고 얘도 x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도 x 있고 얘도 x 있잖아. 공통인 문자가 있으면 묶어서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우리
다항식의 다항식의 성질에 의해서요. 분배 법칙이 가능하고 또 밖으로 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여기 x와 여기 x를 바깥으로 빼버려. 그럼 얘 뭐만 남아? 마이너스 y 남고 얘는 뭐 남아? 1 남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들 좀 자리 좀 바꿔볼까? 마이너스 y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렇게. 그지? 그러면서 x를 바깥으로 빼면 1 마이너스 y에 x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이해했어? 어차피 얘를 다시 분배시키면 얘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서 정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요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그럼 y를 기준으로 또 논다면요. 누가 먼저 와야겠어? y의 제곱이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 다음에 누가 와야겠어? y 혼자. 즉 y가 하나 있는 애들을 먼저 와야 되니까 누구 와야 돼? y랑 마이너스 xy 와야겠죠? 그러면서 한 번에 이제 묶어줄까? 얘는 y고 얘는 마이너스 xy잖아. 바깥으로 y 묶어서 쓰면 1 마이너스 x y 이렇게 되겠다. 무슨 말이 되니? 한 번에 묶어서 쓰면 그 다음 마지막 y i 없는 거 누구?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러면서 얘는 y가 i 없기 때문에 얘도 뭘로 취급하는 거야? 상수항 취급하는 거야. x가 i 없어. y가 i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얘보다는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는 애들을 푸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얘네가 많이 헷갈리거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후에 배울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가 섞여 있을 때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도 중요하냐? 내가 방금 말한 이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다항식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서 이제 다항식의 내림차순과 오림차순까지 싹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할 거냐면 이 다항식들끼리요. 더하고 빼고를 할 거거든.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고 할 건데 내가 다항식들끼리, 즉 다항식이라는 건 문자가 있는 식이 여러 개,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끼리 계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뭐야? 계산을 할 수 있는 애들끼리 해주고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겠어? 그럼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애들끼리 쓴다는 건 무슨 말이야? 계산할 수 있는 애들끼리, 즉 무슨 항?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건 더하기나 빼나 똑같은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요런 다항식과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런 다항식을 더한대. 그럼 여기서 더할 수 있는 건 뭐다? 같은 항, 동류항끼리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서 동류항이 누군지 봤더니 일단 x세제곱이 있네. 그지? 그럼 2x세제곱과 x세제곱 더하면 얼마? 3x의 세제곱. 그러면서 4x제곱인데 여긴 x제곱이 없네? 그럼 그냥 계산할 수 없어. 더 이상 없잖아.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x를 봤더니 여긴 x에 대한 항이 없네? 그냥 마이너스 x. 그리고 상수는 상수끼리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동류항끼리만 계산해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빼기도 마찬가지야. 뭐 x 세제곱 플러스 4x에 뭐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5x의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그럼 얘 다항식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럼 얘를 가로를 풀어주면서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다 뿌려줘야겠죠? 그러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뿌려주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서 이 상태로 뭘 해줘야 돼? 동류항끼리 계산. 얼마입니까? x 세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은 마이너스 x 세제곱. 그지? 그러면서 4x네? 마이너스 5x네? 얼마? 마이너스 x인데 일단 차수가 누가 높아? 얘가 더 높지?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6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되니? 이게 이제 더하기 뺄셈.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들의 이 더할 때 뺄 때, 즉 이 다항식의 더하기 뺄셈에 성질이 있는데 더하기에만 있어, 성질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x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다. 됐어? x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어.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좀 나눠볼게. 얘랑 얘라고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뭔 말인지 됐니? 그럼 얘를 이렇게 하나,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요. 2x 플러스 3에 플러스 x 요런 식으로 하나. 지금 결과값이 얼마입니까? 얘 결과 얼마야? 3x 플러스 3이고 얘는 3x 플러스 3 아니야? 결국에 값이 어때 서로? 같네? 아, 그럼 결국에 이런 거야. 어떤 다항식 더하기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a 플러스 b를 하거나 하나, 걔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b 플러스 a를 하나 값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게 다항식의 성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야. 어떤 다항식 a와 어떤 다항식 b를 더한 거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즉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도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더할 때는 얘들아, 더할 때는.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번에는요 3개를 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할 거야. 2x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걸 3개를 이렇게 나눠버렸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미안. 이렇게 할게. 2x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하고요. 내가 계산을 먼저 하고 싶은데 얘네를 계산할 건데 이거 물론 쉽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어려운 다항식이었다고 해도요. 내가 계산할 때 얘랑 얘 먼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묶은 거야. 뭔 말인지 됐니? 이해했어? 그렇게 하나 2x 플러스 4x 플러스 3을요. 내가 얘랑 얘를 먼저 계산을 해서 하고 싶어서 저렇게 묶었으면 내가 이번엔 얘랑 얘를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나. 근데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좀 안 되니까 내가 여기를 그냥 x라고 해볼게. x라고 해볼게. 그래야 좀 비교하기 쉬울 것 같아. 이렇게 하나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잘 봐. 얘네 더하면 얼마입니까? 6x고요. 얘 더하면 얼마입니까? 9x죠? 그럼 이 다음에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7x고 얘 더하면 얼마야? 9x. 둘이 또 값이 어때? 같네?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다항식, 즉 A라는 다항식, 다음 B라는 다항식, 다음 C라는 다항식을 더했을 때 내가 얘랑 얘를 먼저 결합을 해서 한 거랑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다항식을 B랑 C랑 묶어서 결합을 해서 먼저 푼 거랑 서로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됐니? 지금 보여줬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엔 다항식에 더하기 할 때는요. 덧셈 할 때는 어떤 식을 먼저 묶어서 하든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요. 왜 다항식에 덧셈만 있습니까? 뺄셈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 덧셈 보통 뺄셈이랑 거의 묶어서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덧셈은 있고 뺄셈은 없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냐면 2x 빼기 4x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너네가 만약에 너네가 궁금하던 대로 쓰면 얘는요 왜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왜 없나요? 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봐. 그럼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그럼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4x 마이너스 2x 아니야? 그지? 그럼 얘들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얘 계산하면 얼마야? 2x. 그래서 서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빼기에는 이런 식이 성립하지 않아. 그럼 얘는요 못 바꿉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쓰는 거야 하면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썼으면 가능했을 거야. 2x 플러스 마이너스 4x를 이렇게 묶었어야지. 즉 요 부호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하면 플러스로 바꿔주면 우리는 덧셈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얼마야? 마이너스 2x 얼마야? 마이너스 2x. 그래서 이번에 성립이 되는 거야. 요 플러스일 때는. 되니? 요런 때는 성립이 돼. 단 요럴 때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 되니? 그럼 문제를 잠깐 보면요. 뭐 요런 건 뭐 계산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봅시다. 한번 계산해보세요. 더하기네요. 그럼 동류항 같은 항은 같은 항끼리. 야, 우리 전개해서 쓰지 말자. 우리 마이너스도요. 솔직히 내가 처음이라 막 전개해서 써줬는데 우리 솔직히 전개 안 해도 쓸 수 있다. 봐봐. 같은 항끼리 어차피 계산해줘야 되니까 얘랑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 얼마야? 4x제곱. 얘랑 계산 같은 항이잖아. 문자 같고 차수 같고. 얼마야? 플러스 4x y. 얘랑 같은 항이잖아. 그지? 얼마? 플러스 4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간단해. 그지? 굳이 저거 전개해서 안 써도. 근데 솔직히 이제 플러스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요런 거? 요 밑에 있는 애를 이렇게 올려서 해보자. 요런 거? 이제 마이너스가 등장했어. 그럼 이제 너네 나도 아까처럼 이제 얘기할 거야. 굳이 막 전개해서 쓰지 말자. 근데 물론 헷갈릴 수 있어. 물론 헷갈릴 수 있어서 전개한 애만 밑에 잠깐 써도 돼. 물론 좀 숙달이 되면 굳이 전개 안 해도 머릿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암산이 되겠지. 근데 처음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밑에 애를 이렇게 써. 전개. 즉 y를 뿌려준 애를 이렇게 밑에 한번 쓰고 가면 계산하기 쉽잖아. 그지? 그러면서 얘랑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같은 항끼리 0이네? 없어지네? 없어져. 그지? 그럼 나머지 얘랑 얘 먼저 해야겠네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해줄거야 2y제곱 얼마?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굳이 이것도 안 써도 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하나씩 계산해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하나 계산해서 쓰고 하나 계산해서 쓰고 하나 계산해서 쓰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숙달이 되겠죠? 자, 다음.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뭐까지 배웠어? 덧셈까지 배웠지? 그럼 내가 오늘 연산이라고 했잖아. 연산은 뭐뭐 있다 그랬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사칙 연산. 사칙 연산할 때 그 연산이야.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할 때 그 곱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진짜 여기가 진짜 중요해. 뭔 내용이 나오냐면 곱셈 정리가 나옵니다. 중3 때 곱셈 정리 하지 않았어? 그지? 곱셈 정리가 아니라 뭐지? 곱셈 법칙? 곱셈 공식? 맞아. 곱셈 공식 나오지? 그지? 그럼 이 곱셈 공식을 정말 많이 했잖아? 그리고 외워야 됐었죠? 그죠? 마찬가지야. 또 나와. 곱셈 공식은 또 나와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또 외워줘야 돼. 그래서 우리 다항식의 곱셈은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한번 좀 보자면요. 예를 들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자. 미안. 다 안 지웠네. x라는 항과 a 플러스 b라는 항을 이렇게 곱했다? 그럼 혹시 너네 이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억나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어떻게 해주지? ax 더하기 bx ax 플러스 bx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온 거야 얘는? 얘를 이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뿌려줄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그지? 이게 무슨 법칙이었어? 분배 법칙이었다는 거지. 물론 요거 이제 중3 때 다 이제 너네가 이 곱셈 공식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배웠을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분배 법칙이었어. 그지? 우리 곱셈, 다항식의 곱셈의 성질 중에서 하나였지. 분배 법칙. 그지? 그럼 보통 이제 문제를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 다음엔 뭘 쓸 거냐면 이런 것도 있었어. 원래 얘네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ax 플러스 bx라는 애를요. 같은 항, 즉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얘네를 보기 좋게 빼서 묶어준 거야. 그죠?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얘를 돌려주는 게 분배 법칙이었고
이 분배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뭘 한다? 분배해서 이렇게 식을 쓰는 걸 뭘 한다 그러지? 그렇지. 전개한다라고 하죠. 전개한다고 하죠. 식을 전개한다. 이렇게 묶여있는 식을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는 거죠. 식 자체를. 그럼 혹시 이것도 배웠을 것 같은데요? 그럼 원래 이 식을 다시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걸 뭐라 그러죠? 배웠을 텐데. 이렇게 풀어진 항을 여러 개로 더해져 있는 녀석을 다시 두 개의 항의 곱으로 옮겨주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하죠. 기억나니 혹시? 인수분해라고 하죠. 인수분해. 이 녀석을 식으로 옮기는 걸 전개라고 하고요. 이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다시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주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죠. 뭔 말인지 되니? 요런 거 정도 배웠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몇 개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xa 플러스 b나 a 플러스 bx나 어떨까? 같은 거 아니야? 결국엔 얘를 이렇게 한번 뿌려주거나 얘를 다시 이렇게 한번 뿌려주거나 아니야? 그럼 똑같은 문제 아니야? 같은 얘들 자리를 바꿔도 된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식과 어떤 b라는 식을 이렇게 곱한 거나 b라는 식과 a라는 식을 곱한 건 서로 같다. 별 문제 없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당연히 이 두 개로만 주진 않았겠지. A, B, C, D까지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항이 몇 개야? 4개야. 그러니까 결국엔 A, B, C, D 이렇게 4개의 항의 곱으로 줄 때도 많습니다. 그럼 이 4개의 항으로 곱으로 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그리고 이렇게 곱하나 상관없다는 거야. 얘네들끼리 또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A, C, B, D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A, D, B, C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어차피 곱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한 거 다시 C랑 곱하고 D랑도 곱해줘야 되는 거. 결국엔 어차피 A, D랑 곱하고 D, B랑 곱하고 C랑 곱하면 결국엔 A, B, C, D 다 곱한 거랑 마찬가지거든. 뭔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문제는 보통 이렇게 4개의 항으로 줄 거야.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네가 A, B, C, D라는 어떤 4개의 항을 뭐 이렇게 4개의 항을 줘도 이렇게 곱해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결국엔 나중에 또 그 곱한 거랑 또 곱해줘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됐니? 물론 다 전개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생으로 이걸 4개를 다 전개하라는 건 문제는 아닐 거야. 결국엔 이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모양을 좀 찾아내야 돼. 그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줄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요런 법칙이 있다. 그래서 요런 법칙은 뭐냐?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얘네들끼리 자리를 교환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방금 좀 내가 말했듯이 만약에 A랑 A 플러스 B랑 뭐 X 플러스 Y라는 요런 3개의 식이 있다. 방금처럼 똑같아. 방금 내가 이렇게 상관없다는 것처럼 내가 얘랑 얘를 먼저 곱하거나 그리고 나서 나온 식을 가지고 또 누구랑 곱해줘야겠어? 얘랑 이렇게 또 곱해야 되지 않을까? 뭔 말인지 됐니? 그럼 이렇게 하나 똑같은 식을요. 똑같은 식이 이렇게 있어. 내가 얘랑 얘를 곱해서 얘랑 곱하는 건 서로 어떨까?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결국에는 얘랑 얘랑 곱한 거 다시 얘랑 곱해주는 건 결국에 이거 3개 다 곱한 거 아니야 결국엔?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해서 나온 식을 가지고 다시 얘랑 곱한 것도 결국에 이거 3개 곱한 거 아니야? 결국엔 문자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야. 식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결합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곱의 성질에는 결합도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처음에 배웠던 이게 뭐다? 뿌려주는 상황을 뭐라 그런다? 분배 법칙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 같은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묶어주는 과정에서 얘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생긴 게 분배다. 분배 법칙이다. 그리고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시 식을 찾아주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전개한다라고 하고요. 이 전개된 식을 다시 요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만들어주는 걸 뭐라 그런다? 인수분해라고 한다. 됐니?
요 정도? 요 정도. 솔직히 이건 주가 아닙니다. 솔직히 너네 이거는 다 해왔던 거고요. 이제 주는 뭐냐면 이거야. 이 곱셈 공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해, 얘들아. 진짜 평생 지금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딱 들어오면서요. 계속 써먹을 거야. 계속 써먹고 당연히 고2 과정, 고3 과정은 얘네는 그냥 너네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냅니다. 왜? 너네 1학년 때 이거 다 배웠잖아. 너네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잖아 하니까 당연히 이거 알 거야 라는 식으로 문제를 딱 던져내. 근데 이 과정에서 요것만 하고 까먹잖아? 그럼 가서는 또 기억 안 나니까 틀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항상 이건 내가 오늘 외울 게 진짜 많거든? 왜냐면 너네가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배우지 않았니? 여기까지는 중3 때 한 번씩 다 해봤어. 그지? 특히 이런 거. 특히 이거. 그 다음에 막 이거 막 이런 거는 이제 너네가 계산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지? 언제부터 할 수 있었어? 2차 방정식 풀 때부터 할 수 있었지. 그지?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했듯이 x랑 a 플러스 b라는 녀석을 이런 식으로 곱할 때 어떻게 계산해 주냐고 했으면 ax 플러스 bx라고 계산해 주잖아. 그지?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x라는 애를 분배해 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분배해 준 거죠. 그죠? 이게 원래 이 다항식의 이 곱셈을 푸는 방법이었단 말이야. 원래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부터 볼 이 곱셈 공식은요. 너무 많이 쓰이니까 이 식이 너무 자주 나오고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 그냥 이런 식으로 분배하지 말고요. 그냥 외웁시다. 그냥 외워서 풉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수학은요. 시간을 오래 잡아먹으면 힘들어. 너네도 알다시피 고등학교 수학은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시간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냐면 처음부터 나오는 게 물론 익숙한 녀석이겠죠?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 이걸 완전 제곱이라고 하죠. 그 얘를 원래 뭐라 쓰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를요 조금만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배우는 다른 내용의 곱셈 공식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라고 얘를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우리가 보통요 얘를요 이렇게 푼다 했으면 얘는 의미가 뭡니까?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제곱이라는 건 의미가 뭐야? a 플러스 b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제곱이라고 썼겠지? 그럼 원래 얘를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a 플러스 b에다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아닐까? 그지? 그러면서 원래는 얘를요 전개를 해주는 거야. 근데 전개해줄 때 어떻게 전개해 줄 거였었냐면 너네가 기억하기로는 원래는 막 이런 식으로 됐을 거지. 얘를요 이렇게 하고요, 얘를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얘를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하고. 그렇지. 원래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야. 원래는 이제 걔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라는 이 식이 얘랑 한번 곱해지는 거야. 이 식이랑.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라는 식이요. A 플러스 B라는 식과 한번 곱해지고 B라는 요 문자가 얘랑 또 한번 곱해지니까 B라는 문자가 A 플러스 B라는 요 녀석과 한번 곱해지는 겁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분배가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A 곱하기 A는 A제곱, A 곱하기 B는 플러스 AB, B 곱하기 A는 플러스 BA인데 우리 교환 법칙에 의해서 뭐라 쓸 수도 있어? AB라고 쓸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러면서 BB 얼마입니까? B제곱. 그리고 동류한끼리 뭐 해줘야 돼? 계산해줘야지. 얼마입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됐니? 그치? 지금 이 과정이 정말 긴 거야. 뭔 말인지 됐니? 지금 이 과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돼서 동류한끼리 계산해서 마지막까지 나온 결과가 이거거든. 근데 엄청 길잖아. 그치?
왜 나온지는 보여줬으니까 우리 이제 뭐만 하자. 우리 이제 그냥 바로 가자 이거야. 이 과정 줄이자. 이 과정 줄여버려. 우리 바로 여기 가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라면 이거야. 예를 들면 문제를 좀 봅시다. 이런 거야. 이런 거 두 개 한번 풀어보자고. 이런 거야. 자, y 플러스 4래. y 플러스 4. 그럼 봐봐. 얘를 원래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얘는 원래는요. y 플러스 4랑 두 개가 있고요. 원래는 y에 y 플러스 4가 있고 4에 y 플러스 4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네를 분배 법칙을 해줘서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6 이렇게 쓴 다음 뭐 해줘야 돼?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였다고 원래는. 근데 이거 귀찮으니까 우리 한 번에 이렇게 오자는 거야. 그래서 뭐 하자? 외우자. 어떻게 외우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항상 이 가운데 게 문제거든요. 솔직히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은 금방 외웁니다. 근데 항상 가운데 게 문제인데 뭐냐? 두 개의 항, 즉 A와 B 곱한 다음 뭐 곱해주라? 2 곱해주라.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어떻게? 앞에 거 제곱, 그지? 뒤에 거 제곱. 됐니? 그리고 앞에 곱하기 뒤에 곱하기 뭐? 2. 앞에 곱하기 뒤에 곱하기 2 이렇게. 그래서 얼마입니까? 8원. 이렇게 바로 가자는 거야. 너무 기니까 그냥 한 번에 가자 이거야. 솔직히 여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또 가면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얘도 원래는 A-B라는 애랑 A-B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요. 그치? 아까도 마찬가지로 A랑 A-B라는 애가 한번 곱해지고요. 마이너스 B라는 애랑 A-B라는 애가 이렇게 한번 곱해진 겁니다. 뭔 말이 되니? 그러면서 또 뿌려줘서 전개하면 얼마야? A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AB. 얼마야? 마이너스 AB. 얼마야?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니까 우리 그냥 한 번에 오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앞에 거 제곱 똑같아.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서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앞에 곱하기 뒤에 뭐? 곱하기 2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바로 와보면요.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이제 이거 귀찮다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다고. 뭐라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앞에 곱하기 뒤에 곱하기 2 얼마? 마이너스 4x 이렇게. 요게 이제 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요런 거. 우리가 항상요. 잠깐만. 우리가 항상 요 문자, 요런 식의 문자에 대해서만 한 적이 거의 없어. 그래서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연습을 좀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해보자. x-a라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관련이 없는 문자들이죠. 얘는 이제 보통 상수라고 하죠. 얘는 이제 상수라고 하죠. 그러면서 x-b라는 요런 관계식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얘도 원래 그냥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우리 이거 한 대로 x, y, a 뽑아서 곱해주고 이 과정을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너네가 처음 배웠을 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해주면 돼요 라고 하는 거 그것도 솔직히 여기를 줄인 겁니다. 그죠? 그것도 이걸 풀어주는 걸 줄인 거야. 얘를 이렇게 해주는 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얘를 이렇게 해주는 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줄인 거야. 그래서 너네가 보통 원래 쓸 때를 얘를 그냥 이렇게 해주면 전개하는 거예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bx에 마이너스 ax에 미안 플러스부터 할게.
플러스부터 할게. AX에 일단 뭐였어? 플러스 AB 이렇게 전개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줘야 될 게 뭐야? 이거 뭐? 동류항. 계산 되나 안 되나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계산이 되고 있잖아.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 X제곱에 플러스 묶어줘야겠죠? 얼마로? A 플러스 BX. 그 다음 얼마? 플러스 AB.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나오는 게 뭐냐면 A 플러스 B X 플러스 AB야. 그치? 근데 이거 지금 요 과정도 너무 귀찮다고. 요 과정도 풀어주는 이 전개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다고. 우리 그냥 한 번에 넘어가자고. 이거 아니었으면 벌써 이렇게 썼어야 돼. 벌써 이렇게 썼어야 돼. 귀찮다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쉽게 어떻게 외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잘 봐. 일단 앞에 있는 애랑 앞에 있는 애 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도 했을 거야. 그지? 그럼 항상 가운데가 문제라고. 근데 가운데는요, 이런 상황이 오잖아? 그럼 결국 얘랑 얘랑 하면 BX고요. 얘랑 얘랑 하면 AX잖아.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하면 항상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동류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 동류항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제 그냥 얘랑 얘 더한 거 생각해주자. 그게 이 X항의 개수다 생각해주자. 이거야.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문자로 보면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면 진짜 쉽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여기서 뭔 말하고 싶으라는 거냐면 우리 이거 외우지 말,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이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암산합시다 이거야. 암산합시다. 간단한 계산이니까 암산합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고 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다. 그럼 이제 얘를 쓰려면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자는 거냐면 앞에 거 제곱 X제곱 뒤에 거 곱하면 얼마? 뒤에 거 끼리 얼마? 플러스 6. 그럼 여기서 얘네를요 어떻게 생각하자는 거냐면 얘랑 얘랑 어차피 해야 돼 얼마? 2x. 얘랑 얘랑 어차피 해야 돼 얼마? 3x.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엔 더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더해진 식을 바로 쓰자는 거야. 이렇게 2랑 3을 어차피 x 한 번 곱해줘야 되니까 얘는 동류항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더해서 한 번에 쓰자 이렇게 된 거야. 한 번에 가자 이 말이거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도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오면서 둘이 마이너스로 묶인 값이 되거든요. 근데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로 쉬워. 예를 들면 x-4랑 x-1이야. 계산하래. 어떻게 해줘야겠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곱해. 얼마야? 플러스 4. 그리고 가운데 오는 거 그냥 어차피 얘랑 얘 해줘야 되고 얘랑 얘 해줘야 되니까 그냥 더해줍시다. 얼마야?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쓸 때 내림차순처럼 생각을 해주자. 내림차순 먼저 생각을 해주자. 제곱 0차, 2차, 1차, 0차 2차, 1차, 0차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자 이거야. 뭔 말인지 됐니? 요게 이제 이런 거. 솔직히 요렇게까지 쉽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여기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거 중에 이제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응용을 하자 이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하자는 이거야. AX 플러스 B라는 녀석과 CX 플러스 D라는 녀석이 있다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전개하면 돼. 그러니까 전개하면요.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전개를 해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개하면 ACX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하면 ADX. 얘네들이 하면 플러스 BCX. 그지? 그리고 얘네들이 하면 플러스 PD. 그러면서 얘네 둘이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겠죠? 그러면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지? 근데 이거 외울 거야? 언제 이 문자식으로 언제 외워? 그지? 그게 뭔 말이냐면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은 한 번에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응용을 했다는 거야.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뭔 말이냐? 좀 예시를 들어주잖아? 그럼 또 금방 해. 봐봐. 2x 플러스 1에 3x 플러스 4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전개해도 돼. 너네 하는 그 전개대로 해도 돼요. 근데 귀찮잖아. 한 번에 가자 이거야. 앞에 거끼리 곱해 얼마? 6x의 제곱. 뒤에 거끼리 곱해 얼마? 플러스 4. 그러면 가운데가 항상 문제지. 근데 가운데 아까랑 똑같아. 얘네 둘이 곱하면 어차피 x항. 얘네 둘이 곱하면 어차피 x항.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암산을 조금만 해보자 이거야. 암산을 조금만 해보자. 둘이 곱하면 얼마야? 8x고 둘이 곱하면 얼마야? 3x잖아. 둘이 더하면 얼마야? 11x.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암산을 해서 바로 쓰자 이거야. 요게 그냥 곱셈 공식인 거야. 암산만 조금 해보자. 그지? 그래서 여기서 가끔씩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가끔씩 어려운 게 섞어서 나올 때 너네 마이너스 하면 좀 힘들어 하잖아. 그러니까 섞어서 나올 때가 좀 문제인데 이런 거야.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어렵거든. 앞에 거끼리 곱해 얼마? x제곱. 뒤에 거끼리 곱해 얼마? 마이너스 30. 그러면서 암산 조금만 해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5x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x. 이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게 나와. 먼저 이거 먼저 해봅시다. 아이고 참았다. 먼저 이거 먼저 해보면요. 이번 조금만 더 문자를 좀 섞어볼게. 3x 플러스 2 미안 3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봅시다. 그럼 아까 그대로 해봅시다. 전개 얼마? 앞에 거끼리 곱해 6x의 제곱. 앞에 거 곱하고 원래 내가 너네 지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앞에 거 먼저 하고요 뒤에 거 먼저 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가주는 게 맞아.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는 좀 연습을 좀 해볼까? 3x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얼마? 마이너스 4x 둘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x 그러면서 뒤에 거끼리 곱하면 얼마? 플러스 2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암산만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자면 이런 거지. 4x 플러스 3이랑 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해봅시다. 앞에 거끼리 곱해 얼마? 4x 제곱. 앞에 거 뒤 마이너스 8 앞에 거 뒤 플러스 3 얼마? 마이너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x 뒤에 거끼리 곱해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해보자 이거야. 됐니? 요게 이제 간단한 거. 우리가 여태껏 배워왔던 거.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 뭐 이런 거. 내가 다 예시를 들어줬구나. 그지? 요런 거 한번 해볼까? 뭐 이제 뭐 별로 어렵지 않아. 또 껌이죠. 잘 봐. 이제 한번 계속 아까 그대로 좀 해봅시다. 우리 여기서 이거는 암산만 조금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태껏 너네가 중3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은 암산을 조금만 더 편리하게 해보자 이러기 위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대로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거 제곱 얼마? x제곱. 앞에 거 뒤 5xy. 앞에 거 뒤 마이너스 4xy 더하면 얼마? 플러스 xy. 뒤에 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0y제곱. 요렇게 해보자 이거야. 한 번에 나오지? 굳이 식 여러 개 안 써도. 이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진짜로 와서 처음 배우는 것들 조금씩 있거든. 그래서 조금씩 한 번씩 살펴보자.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막 어려움은 없는데 결국에는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보여줄 거고 결과만 외우면 돼.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지금 배우는 이 곱셈 공식 다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뭐 밑에 막 어마무시한 것도 좀 보이죠? 그죠? 저 식 많은 거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봅시다. 이런 게 있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요런 게 있네요. 그죠? 얘는요 어떻게 되냐 결과만 먼저 얘기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런 식으로 결과가 완성이 되거든.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잘 봐. 얘도 원래는 몇가 있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애가 두 개씩 있는 거겠지? 그러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애 하나랑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애 이렇게 두 개가 곱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너네 이거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전개를 했을 거야. 그지? 이렇게 전개를 또 했을 거라고. 그러면 걔를 전개해서 얘를 또 정리를 하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뭔 말이냐면 걔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c 그지? 그러면서 여기 b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c 다음 마지막 c 플러스 ac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애들 계산해줘야 되니까 계산 안 되는 애들 먼저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쓰고요. ab 더하면 플러스 2ab AC 있고 BC 있어. 따라서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라고 쓰거든. 뭔 말인지 알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원래 AC라고 써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우리 원래 보통 A, B, C 이런 순서대로 가주기 때문에요. A, B, B, C, CA 이렇게 그 흐름대로 좀 가주긴 해. 알겠지? 그래서 쓸 때 보통 CA라고 많이 씁니다. 이 경우 줄이자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줄여서 쓰자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제곱 얘 곱하기 얘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곱한 거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2AB, 2BC, 2CA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외워줘야 됩니다. 외워야 돼 얘들아. 알겠지? 못 외우면은 문제를 못 풀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좀 들어주면 이런 거 있네요. 이런 거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대로 했다면 A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을 두 개씩 나눠서 각각 전개했어야 돼. 근데 이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외웠던 대로 해보자고.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하면 얼마? 1의 제곱 이런 되나? 그리? 그러면서 둘이 곱한 거 몇 개? 2개. 둘이 곱한 거 몇 개? 2개. 둘이 곱한 거 몇 개? 2개. 이렇게 쓰자 이 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외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조금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봐. 얘를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 즉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줄 건데요. 뭔 말이냐면 내가 이 항에서요 고를 수 있는 문자가 몇 가지입니까? 좀 살짝 경우의 수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거든. 고를 수 있는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지. 뭐야? A, B, C. 그리고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 아니야? A, B, C?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A를 고르면 여기서 고를 수 있는 항은 A, B, C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A, B, C라는 애랑 항을 고를 수 있고 내가 여기서 B를 또 고르면 여기서 다시 A, B, C라는 항을 고를 수 있고 내가 여기서 C를 고르면 여기서 다시 A, B, C라는 항을 또 고를 수 있거든. 그지? 그럼 그렇게 되면서 뽑아지는 애들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AB, AB 그지? AC, AC 그지? 그 다음에 B, BC, BC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경우의 수처럼 뽑아서 계산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왜 설명하는 거냐면 얘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얘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C 얘로 나올 수 있는 게 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C 얘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AC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이게 세 개를 다 더해서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뭐가 나온 거냐면 얘가 나온 거야. 됐니? 그지? 결국에 아까처럼 얘를 얘랑 다 곱해서 쓴 게 이거고 얘랑 얘 곱해서 쓴 게 이거고 얘랑 얘 곱해서 쓴 게 이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 이거 경우의 수처럼 뽑아서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이제 배울 뭐가 있냐면 이제 세제곱이 나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으면 뭐가 있냐면 이제는요 이게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 보여? 2번 세제곱 공식 보이니? 새로 배우지?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아닌가?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중3 때 안 배우잖아. 그지? 배워? 아 그래? 아 그래? 이게 웬만하면 처음 배울 거야. 근데 뭔 말이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결론 먼저 얘기하면 이거야. A 세제곱에 플러스 3A 제곱 B에 플러스 3의 AB 제곱에 플러스 B 세제곱이거든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게 왜 나왔냐 이거냐. 왜 나왔냐면 얘는 A 플러스 B가 몇 개 있는 겁니까? 3개 있는 거야. 요렇게. 그럼 얘는요, 우리 아까 2개의 다항식의 곱처럼 뿌려주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 왜냐면 여기서 얘를 계산을 한 다음에 또 얘랑 뿌려줘야 되거든. 그지? 근데 아까 내가 경우의 수처럼 문자를 뽑아서 생각을 하잖아? 그럼 정말 쉽다. 잘 봐. 내가 여기서요, 내가 얘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을 해볼 건데 어떻게 나온 거냐면 경우의 수처럼 내가 여기서 문자 하나하나씩을 뽑아볼 거야.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만약에 A 여봐. 그거 얼마야? 3A 세제곱이지? 그지? A 뽑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3개의 항에서, 그러니까 다항식이 식의 3개인데 뽑을 수 있는 건 A랑 B야. 그지? 그럼 내가 만약에요, A 3개를 뽑는 경우가 A 세제곱이었어. 그지? 그럼 이번에는요, 내가 이 전개를 할 때 무슨 순서대로 쓰는 게 좋다 그랬지? 전개할 때 내림차순으로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전개할 때 좀 편하다고 했잖아. 그럼 내림차순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지금 A를 먼저 기준으로 뒀으니까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가려면 다음은 누가 와야겠어? A 제곱에 관한 애들이 와야겠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A 제곱이 되려면 일단 A는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A는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는 뽑아야 돼. 그지? 그럼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을까? 2번? 1번? 그럼 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번입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A, B 뽑을 수 있지. 그럼 A 제곱이랑 B 하나라서 A 제별 관련 식이자. 그냥 A, B, 이렇게 뽑을 수 있지. 그리고 또 B, A 이렇게 뽑을 수 있지. 그럼 얘가 뭐야? A 제곱 B. 얘도 뭐야? A 제곱 B. 얘도 뭐야? A 제곱 B. 총 몇 개일까? 3개. 그래서 3, A 제곱 B.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그럼 A 제곱에 관한 걸 했으니까 A 하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 A 하나 있는 건 뭐야? A가 하나 뽑고 나머지 B가 뽑혀야겠네. 그럼 몇 개 있을까? 1개? 3번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A 뽑고 여기 B 뽑고요. 여기 B 뽑고 여기 A, B 뽑고요. 여기 B 뽑고 A 뽑으면 얘가 결국엔 3B제곱. 그지? A제곱, A제곱, A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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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A제곱. 그러면서 마지막 B 뽑는 건 몇 가지? 한 가지지. 한 가지. B 세제곱 한 가지지. 됐니?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처럼 이렇게 뽑아내서 생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외우냐면 살짝 대칭이거든요? 앞에 거 세제곱.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흐름을 생각을 하라 했잖아. 그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돼. 세제곱, 제곱, 1제곱, 0제곱. 그치? 그럼 세제곱 다음에 제곱 B잖아. A 제곱 B잖아. 그 앞에 3이 붙는다 생각하면 돼. A B제곱이잖아. 그 앞에 3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B 세제곱은 어차피 뒤에 것만 나오니까. 그러면서 너네가 이걸 알잖아? 이걸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잖아? 그래서 3이 붙여야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와 마찬가지로 뭐도 있냐면 A-B 세제곱도 있겠지? 그럼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 B에 플러스 3AB 제곱에 플러스 B 세제곱이요. 이게 마이너스 B 세제곱이거든. 뭔 말이 되니?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3개가 있었을 거라고. A-B, A-B, A-B 이렇게 3개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뽑아낼 수 있는 거 먼저 뽑아내면 A 뽑아낼 수 있어. 얼마야? A 세제곱이겠지. 그러면서 이번에 A 제곱에 관한 애를 뽑아내야 되잖아. 그럼 A 제곱을 뽑으려면 A가 2개 있어야겠네. 그럼 A 뽑았어.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B입니다. 얘까지 같이 딸려 나와야 돼.
그냥 b만 쏙 빠져나오면 안 돼. 뭔 말인지 듣니? 그러면서 이건 몇 개 있을 거야 이건? 3개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a제곱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는 a제곱에 관한 걸 했어. 그럼 a에 관한 것도 해야 되니까 a가 몇 개? 1개. b가 몇 개? 2개 뽑히려는 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뽑혀야 된다고. 이건 몇 개 있을까? 3개.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3ab제곱. 3a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bb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면 플러스 b제곱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마비 3개 하는 거 얼마?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는 외워줘야 되는 건 얘는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얘네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뿔마 부호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요 부호가 엇갈려 나옵니다. 이거 생각해줘야 돼. 뿔마로 나오는구나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뭔 말인지 됐니? 그러면서 3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외워야 됩니다 얘들아. 외워야 돼. 지금 내가 써주는 이 결과는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자면요. 예시를 한번 좀 보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이게 진짜 기본적인 내용이거든. 그럼 보면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해. 내림차순 정리처럼 뭘 해줘야 되니까 뭐부터? x 세제곱부터. 그 다음 필요한 건 x 제곱에 뒤에 거 곱인데 어차피 1에 상관없네. 그러면서 앞에 뭐 붙여야 돼? 플러스 3 붙여야겠지. 그 다음 생각해야 하는 거 제곱 나왔으니까 x 나와줘야겠네. 근데 뒤에 거 제곱해서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고 앞에 뭐 붙여줘야 된다고? 3 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세제곱 어차피 1이야. 이렇게 된다. 됐니? 그럼 밑에 또 있을까? 요런 것도 해보자. 이제 좀 숫자가 있네요. 그러면서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앞에 거 세제곱 먼저 가주고요. 그 다음에 a 제곱에 관련된 거 나와야 되는데 얘 2번 쓰면 얘 한 번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a 제곱에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서 뭐도 나와야 돼? 플러스 3도 이렇게 나와줘야지. 제곱에 관련된 거 있으니까 뭐도 나와줘야 돼? a에 관련해도 나와줘야 되잖아. 그럼 a 한 번 썼으면 뒤에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지. a 한 번 썼으면 2번 나와야지. 그럼 2번 나와야 되니까 9 곱하기 a에다가요. 그죠? 잘못 썼네. a 곱하기 9라 쓸 거야. a 곱하기 9에다가요. 뭐도 있어? 앞에 3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뒤에 뭐? 세제곱. 얼마? 27. 계산해야겠네요. 얼마입니까? a 세제곱에 둘이 곱하면 9a 제곱에 둘이 곱하면 27a에 플러스 17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플러스도 했으면 마이너스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뿔마인 거 기억하고요. 마이너스 있는 거 생각하고요. 근데 솔직히 그거 기억 안 해도 앞에 거 몇 번 곱하고 뒤에 거 몇 번 곱하는지만 생각해주면 돼. 앞에 거 몇 번? 3번. 그 다음 생각해줘야 하는 게 x제곱에 얘 한 번이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3. 됐어?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플러스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x 한 번 쓰고 뒤에 거 2번 쓰잖아. 그냥 x겠네. 그러면서 뭐도 있다고? 3. 그리고 마지막 뭐? 뒤에 거 3번. 얼마? 결과 뿔마 나올 수밖에 없다. 되니?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요, 솔직히 뭐, 여기서 이제 나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요거 잠깐만 보면요. 이거야. 아까 우리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관련돼서 썼잖아. 그지? 그러면서 아마 분명히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에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썼을 거야. 그러면서 남는 게 이제 얘랑 얘였거든요. 그죠? 남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만 구해보자는 거냐면 얘네 둘만 나오는 식을 구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거야.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을 했더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왔어. 이거야. 뭔가 뜬금없지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연관성도 없이 뜬금없는 식을 곱했더니 얘가 나온대 라고 해.
근데 이건 이따가 살짝 보여줄 건데요. 이따 이제 뒤에 가면 변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한번 봐봐. 결국엔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와. 결국엔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와. 그래서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b에 플러스 ab 제곱에 플러스 a 제곱 b에 마이너스 ab 제곱에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지워지는 거 다 지워지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결국엔 뭐만 남는 거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남는 거야. 결국엔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뭐도 있냐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요것도 있거든. 얘 결과는 뭐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야. 이것도 전개하면 나옵니다. 전개하면 나와. 근데 왜 나오는지는 솔직히 여기서는 얘기해 줄 수가 없거든. 뒤에 나오면 얘기해 줄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갑작스럽게. 근데 결국엔 전개하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워줘야 되냐면 a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b 이거를 곱한 거구나. 외우기가 좀 쉽지 않지. 그래서 어떻게 외워주는 거냐면 일단 얘를 통째로 외워야 돼. 플러스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습 플러스 똑같네. 그리고 뭐만 다르냐? 너만 다르네. 그래서 기준이 누구냐면 얘가 플러스잖아? 그럼 앞에 있는 이 기준도 플러스야. 누구랑 비교해 줄 거냐면 얘랑 비교해 줄 거야. 얘 마이너스잖아? 그럼 기준이 되는 혼자만 있는 애도 마이너스야. 근데 누구만 달라? 얘만 달라. 둘이 서로는 항상 뭐해? 둘은 서로 항상 달라. 둘은 항상 달라. 그래서 기준은 누구냐? 얘 따라가는 거야. 얘랑 얘 따라가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그리고 얘만 달라. 이렇게 외워줘야 돼. 결국 외워야 돼, 얘도. 뭔가 뜬금없지만 얘도 자주 씁니다. 엄청 자주 써요. 그래서 이따가 내가 이제 변형 나오면 설명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저 4번은요. 되게 어마무시하거든. 되게 길잖아. 엄청나. 잘 안 쓰거든요. 문제에서 잘 안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문제에서 중요하게 나와.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그냥 이거는 생으로 외워야 돼. 이거는 외우고 뭐 하시고 공식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외우는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생으로 무조건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냐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애는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결국엔 뭐가 나오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나오거든. 생으로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얘가 나오는 거 생으로 외워야 돼.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진짜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나중에 가서도 잘 나올까 말까긴 한데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 공통수학 1 다항식의 파트에서는 진짜 중요해. 어려워서 어렵기도 하고요. 이 식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되니? 이건 진짜 내가 진짜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막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그냥 외워야 돼. 어차피 얘도 전개하면요.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이번엔 몇 차식이 나오냐면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들을 곱하잖아.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a 4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4제곱입니다. 내가 저번에 얘들아 그걸 얘기하는데 아까 이 설명을 안 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니 얘들아?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 어떻게 나오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걸 무슨 공식이라 하죠? 이거 우리는 너무 자주 나와서 이름을 붙이기로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합차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차공식은 뭐냐면 둘이 문자는 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바꾸고 다른 곱한 걸 합차공식이라고 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 진짜 유명하죠? 자주 쓰입니다.
여기서도 이걸 쓸 건데요. 잘 봐.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선생님 얘는 문자가 3개예요. 합차공식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이렇게 묶고 뒤에 플러스 ab가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묶을 수 있지? 그지? 결합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또 여기서 묶은 다음에 마이너스 ab로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 그럼 얘네 둘이 문자는 같고 부호만 서로 다른 방식이 곱이네? 그럼 뭘로 쓸 수 있는 거야? 합차로 쓸 수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합차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서 이 제곱을 완전 제곱이니까 아까 우리 곱셈공식 했던 것처럼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풀어줘 봅시다. 앞에 거 제곱, 가운데는 2에 곱한 거 곱하기 2 얼마? 2a제곱 b제곱, 뒤에 거는 b 4제곱, 거기다 뭐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동류항끼리 계산 가능하겠죠? 2a제곱과 2a제곱 b제곱과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우린 그래서 뭐만 외우자? 얘가 얘인 것만 외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이제 여기 이 변형이 얘들아 결국엔 문제는요. 문제는 이 변형이 제일 중요해. 얘들아 문제는요. 결국엔 너네가 저 곱셈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그걸 외워야 이 변형을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이 변형을 좀 시작하자면 이런 거야. 우리 아까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을 뭐라고 그랬죠 얘들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변형이 뭐냐면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거는요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정말 간단해. 어떻게 하는 거냐?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돼. 그럼 뭐만 남아?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결국 이렇게 쓰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입니다. 끝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너네 곱셈 공식을 알잖아? 그럼 당연히 이 유추도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끝이야. 뭔 말인지 됐니? 이해했어? 그래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달래. 마이너스 2ab를 좌변으로 넘기면 끝이야.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아니라 플러스 2ab라고 쓰면 끝이다.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이 a제곱과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b랑은 a 마이너스 b랑은 연관이 좀 있는데요. 결국엔 똑같은 값이 나오지. 그지? 근데 다른 식이 써지잖아. 그지? 뭔 말인지 되니?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요. 얘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이런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를 하잖아? 그럼 누가 나오냐면 a 마이너스 b제곱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해봐? 솔직히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은 얘랑 똑같아. 근데 얘는 가운데 뭐 나와? 마이너스 2ab 나오지. 근데 얘는 가운데 뭐 나와? 플러스 2ab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ab랑 플러스 2ab를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ab 아니겠어? 그럼 결국 얘가 된다고. 그래서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도 중요해. 그래서 얘가 되는 과정. 이런 변형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곱도 봐야겠죠? 그럼 세제곱도 보자. 잘 봐. 저렇게 나와 있어. 저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었죠?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지?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요 묶을 겁니다. 묶어볼 건데요. 어떻게 묶어볼 거냐면 얘 지금 같은 AB를 가지고 있죠? 그죠? AB 하나씩 뺄게. 그럼 얘는 AB 3도 같이 있네? 그러니까 3AB를 바깥으로 한번 빼볼게. 그럼 3AB를 바깥으로 빼면요. 얘는 A만 남고 얘는 뒤는 이렇게 B만 남지 않을까? 됐니 무슨 말인지? 그 다시 뿌려주면 얘가 되잖아. 그 얘를 좌변으로 옮긴 거야.
그럼 좌변 넘기면 우변 뭐만 남겠어?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겠죠. 그지? 그러면서 궁금한 건 결국에 얘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다. 외워야겠죠? 그죠? 이런 건 좀 외워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잘 봐. 그럼 이제 또 큰 전체적으로 틀을 봤을 때는요. 얘도 a 플러스 b고 얘도 a 플러스 b잖아. 각각의 항에 a 플러스 b가 하나씩 있잖아. 그 a 플러스 b를 꺼내올 거야. 그럼 그 a 플러스 b를 꺼내오잖아? 그럼 a 플러스 b를 이렇게 꺼냈다? 그럼 앞에 뭐만 남아? 뭐만 남을까? 얘 전체 뭐만 남아?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남겠지. 하나만 빼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남을 거고요. 뒤에 뭐만 남아? 내가 얘를 꺼내왔어. 뭐만 남아? 마이너스 3ab만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러면서 얘를 또 계산해 준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a 플러스 b에다가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3ab거든? 동량끼리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에 플러스 b제곱 나오는 거 확인됐니? 아까 내가 보여준다는 식과 똑같지 않아? 플러스와 플러스 부호 바꾼 거 a제곱 b제곱 나오는 거 고생문제에서 여기서 유추된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아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지금 이걸 먼저 보여준 거지. 그래서 몇 가지를 외워야 되냐면 얘가 되는 건 얘도 외워줘야 되고요. 얘도 외워줘야 돼. 두 개 자유자재로 씁니다. 얘를 쓸 문제가 있고 얘를 쓸 때도 있고. 알겠니? 두 개를 외워줘야 돼. 그래서 얘도 어떻게 외우냐? 플러스인데 뭐만 다르냐면 얘만 마이너스다. 그래서 얘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원래는요 a-b의 세제곱이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의 플러스 3ab제곱에 마이너스 b세제곱이어서요. 얘네 둘이를 또 묶어서 마이너스 3ab로 묶은 다음에 a-b가 됐겠죠? 그죠? 그 다음 좌변으로 넘기면요.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b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ab로 또 묶어주면요. a-b에다가 a-b의 제곱에 플러스 3ab가 이렇게 남을 거거든. 그러면서 계산하면요. a-b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3ab 이렇게 남을 거거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결국엔 얘도 외워야 되고 얘도 외워야 된다. 두 개 다 외워야 됩니다. 되니?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5번. 자, 5번은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가 있죠, 얘들아? 5번 내용을 앞에서 봤던 게 뭐 있죠? 5번 내용에서 봤던 거? 5번 내용 아까 그거 아니었어? 되게 생으로 외워라 이거 아니었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게 얼마가 나왔었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나왔었어.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얘야. 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만 따로 떼왔어. 얘를 이렇게 따로 떼왔다? 그럼 쟤만 이렇게 따로 떼우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의 얘를요 어떻게 좀 변형을 좀 시켜볼 건데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일단은 얘한테 2를 곱할 거야. 근데 내가 맘대로 2를 곱했으면 얘를 다시 돌려줬어야 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뭐도 곱해줘야 돼? 2를 맘대로 곱했으니까 얘를 없애주는 식이 뭐야? 2분의 1도 다시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래야 얘가 얘랑 곱해지면서 원래의 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얘를 먼저 이렇게 분배를 좀 해볼게. 그럼 얘를 분배하면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1에 2a의 제곱에 2b 제곱에 플러스 2c 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될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이 a 제곱이라는 건 a 제곱이 몇 개란 소리야? 2개라는 거고 b 제곱이 2개, c 제곱이 2개라는 소리잖아. 다 나눠볼 겁니다. 다 따로따로 쓸 거야.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됐어? 그 다음에 b 제곱 플러스 b 제곱. 됐니? 그 다음에 c 제곱 플러스 c 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쓸 거야.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뭐 c 어디 갔어? 마이너스 2ca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잘 봐. 얘랑 얘 하나만 가져오면 뭐가 생겨? 합차공식?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제곱 공식이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 하나 쓰면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a 2 마이너스 2ac 똑같이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생겨버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삼각형을 주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둔 다음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입니까?를 찾을 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막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뭐 A가 뭐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런 거 찾을 때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니? 그리고 6번은 여기서 그냥 뭐만 한 거냐면 6번은요 얘가 궁금해서요 얘를 이렇게 넘긴 것 뿐이야. 얘가 궁금해서 얘를 이렇게 넘긴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그죠? 얘를 이렇게 넘긴 것 뿐이야. 이것 뿐입니다. 되니? 됐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나눗셈 가는데 나눗셈 얘들아 이거 나눗셈은요 진짜 간단해. 너네 다 그냥 식과 식의 나눗셈. 그러니까 숫자와 숫자의 나눗셈은 진짜 쉽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63을 5로 나누면 이렇게 쓰지 않아? 그지? 그러면서 뭐를 해? 2 곱해서 10을 한 다음에 뺀 다음에 3이 남아요. 그래서 얘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3이에요 라고 쓰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거는 또 혹시 가능하니 너네? 63을요 5로 나눈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하나만 뺄래요. 이렇게 돼? 안 돼? 너네 이거 틀렸다고 해? 맞았다 그래? 이거 틀렸다고 해? 맞았다 해? 틀렸다고 하지 않아? 이거 맞아? 왜 틀렸는데? 나머지가? 이거 틀렸다고 하지 않아? 얘가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왜 틀렸어? 더 나눌 수 있어서? 맞지, 맞아. 그러니까 얘 5잖아. 얘 5잖아. 얘 8이고 더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눴어야 나눗셈인데 더 나눠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틀린 거야. 그럼 이거는? 이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더 나눠서? 얘는 덜 나눠서고 얘는 더 나눠서야.
그러니까 나눗셈에는 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너네 나누어지 할 때 음수가 나온 적 있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수의 나눗셈 있잖아. 수의 나눗셈에는 나머지가요. 수의 나눗셈의 나머지는요. 0 이상이고요. 그죠? 0 이상이고 누구보단 작아야 될까? 값. 얘? 아니지. 나눈 수. 얘보다는 작아야지. 얘보단 작아야 되고 0 이상이어야 되고 0이면 뭐야?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는 딱 떨어진다는 소리 아닐까? 그러니까 수의 나눗셈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식을 나눠보겠다는 소리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얘를 x 플러스 2로 이렇게 나눠보겠다는 거야. 그럼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 식 나누는 것처럼 그냥 하면 돼. 어떻게 나누냐면 이럴 거야. x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우리 얘도요. 앞에 하나씩 깠잖아. 그지? 앞에를 나눌 수 있는 애만큼 깠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얘가 나눌 수 있는 만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요. 얘 앞에 있는 애부터 천천히 없애줄 건데 얘가 없애지려면 뭘 곱해줘야 될까? x제곱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x제곱이 곱해지면 얼마가 되는 거야?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나눗셈은 항상 뭐 해줘야 돼? 빼면서 가야겠죠? 그래서 빼야지. 그치? 근데 여기서 뺄 때 누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뒤에 와? 얘가 먼저 오겠지? 얘도 얘가 먼저 오잖아. 그치? 얘가 먼저 오고 얘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얘랑 어떻게 돼? 사라지겠네? 그러면서 남은 애들을 그냥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봤더니요. 더 나눠지니? 더 나눠질까? 안 나눠져? 나눠지지 않아? 얼마를 곱하면 얘가 나눠져? 얘를 없앨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씩 하면 돼. 이 차수를 없앨 수 있어? 있잖아. 얼마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면. 그럼 얘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잖아. 그리고 둘이 뭐 해줘? 빼줘. 그지? 얼마야? 3 이렇게 남겠네. 그럼 결국 나머지가 얼마야?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별거 어렵지 않지? 나머지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요. 이런 게 되냐 이거지. 이런 게 되냐 이거야. 예를 들면 x 플러스 2를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 수의 나눗셈에서는요. 0 이상 나눈 수 이하였잖아. 그지? 그럼 얘는요. 이걸로 나눈다고 했을 때 x제곱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에 빼면요. 마이너스 x제곱 나와요. 맞죠? 빼면 얘가 마이너스 생기면서 마이너스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나오고 더해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얼마? 마이너스 x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올 거고요. 빼주면요.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그냥 그만둬도 되냐 이거야. 나 여기서 끝낼래요? 하고 나머지 x 플러스 2예요 라고 쓰면 되냐 안 되냐 이거야.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딱 떨어지니까? 물론 그치. 근데 더 나눌 수 있어서 결국엔 여기서 더 나눌 수 있어서 플러스 1까지 써줄 수 있잖아. 플러스 1까지 쓰면 0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야.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눠줘야 돼. 근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면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이거야. 나머지의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의 차수는 나눈 수의 차수 있잖아? 나눈 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나머지의 차수는 나눈 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그 말은 즉 뭐냐면 얘가 지금 1차잖아요? 1차식이잖아? 그럼 이 녀석으로 1차로 나눴을 때 나눌 수 있는 나머지는 몇 차밖에 안 된다는 거야? 0차. 즉 상수항밖에 못 나온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되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선생님 그럼 1차가 아니라 2차로 나눴으면요? 2차 이런 식으로 나눴으면요? 얘보다, 즉 나눈 수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는 작아야 되니까 몇 차씩부터 나올 수 있는 거야? 1차씩 나올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1차. 선생님 그럼 1차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 딱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아니면 상수만 남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1차 이하가 되는 거야. 2차로 나오면 나머지는 1차 이하, 즉 1차 아니면 상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됐니? 그럼 이런 것도 있어. 자 그럼 너네 나눗셈 잘하는지 못했는지 보려면 뭘 합니까? 막 다시 돌아가는 뭐 있지 않아? 그게 뭐였지? 나눗셈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막 보려면 다시 막 계산하는 게 있잖아? 곱셈? 뭐라 하는데 그거? 나눗셈 잘했는지 안 했는지 너 그거 해봐. 검산이라 그러죠. 검산. 그럼 검산식 어떻게 쓰냐면요. 이 63이라는 데는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5에다가요. 나눈 수에 몫에 뭘 더해? 나머지를 더해서 이렇게 검산식을 쓰잖아요. 이 다항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산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나머지가 얼마 나온 거야? 3 나왔잖아. 3 이렇게 나온 거야. 됐니? 그럼 잘 봐. 내가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해볼게. 너네 얘랑 얘를요 뒤집어 쓰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원래 얘를 얘로 나누고 나눈 수고 얘가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나머지라고 하잖아. 내가 여기서 몫이랑 나눈 수의 자리를 바꿔버렸다? 그래도 그렇게 써도 돼? 상관 있어 없어?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있어? 왜?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여기에? 아니야. 상관없어. 어차피 얘는 식으로 봐서.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될까 안 될까? 돼?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얘는 되는 상황이긴 해. 얘는 되는 상황이야. 뭔 말인지 되니? 근데 잘 봐. 이런 경우가 있다. 만약에 어떤 식을 막 나눠서 얘를 내가 뭘로 나눴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나눴대. 그래서 몫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대. 그랬을 때 나머지가요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나왔대. 됐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네들을요 이렇게 자리 바꿔서 써도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괜찮네요 하는 거야. 될까 안 될까? 돼? 얘도 됐으니까. 선생님 얘가 된다 그랬으니까. 돼? 안 돼?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봐봐. 얘 몇 차야? 나눈 수가? 2차지. 그럼 2차식이면 나머지는 몇 차이어야 돼? 2차보다 아래여야 되잖아. 그럼 얘는 지금 몇 차야? 1차지. 근데 내가 얘네 둘을 바꿔버리는 순간 나는 몇 차로 나눈 거야? 1차로 나눈 거잖아. 근데 1차로 나눈 나머지가 뭐야? 1차네? 1차 이하가 돼서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가 1차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니?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니? 별거 어려운 거 없어. 그치? 그래서 너네가 중요한 건 뭐다? 이 검산식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문제로 갑시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대표 문제를 잠깐씩 풀어줄 건데요. 대표 문제를 싹 풀어줄게. 자, 이 식을 계산하래. 뭐 해야 돼? 일단 전개하고요. 다음 식에 뺄셈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전개 먼저 하면요.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랑 마이너스 2xy잖아. 플러스 3xy, 마이너스 2xy. 얼마? 플러스
xy.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다 뿌려주면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계산해봅시다. 얼마입니까? 얘랑 얘랑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 날라가겠네. 그지? 얘랑 얘랑 하면 얼마? 마이너스 5y의 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겠죠? 그죠? 다음. 자, 이 녀석의 전개식에서요. xy의 개수.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아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경우의 수처럼 뽑아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거든? 얘 이거 구하려고 다 전개하기 너무 싫잖아. 그지? 그럼 그냥 우리는요. 하나하나씩 뽑아서 x, y가 되는 그 상황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가요. x 하나 뽑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x, y를 만들어주려면 저기서 뭐 뽑아와야 돼? 뒤에서 뭐 뽑아와야 돼? 뒤의 식에서 뭐 뽑아야 돼? 상수항? 상수항 보면 마이너스 4서 마이너스 4x인데 우리 x, y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얘가 x 뽑았어. 뒤엔 뭐 해야 돼? y 뽑아야 되잖아. 그럼 뭐야? 쟤 지금? 5y 이거 아니겠어? 그치? 둘이 곱하면 얼마? 5xy. 끝이야? 아니지. 뒤에 내가 만약에 2y를 뽑았어. 됐어? 마이너스 2y를 뽑았다고. 그럼 난 xy를 궁금하니까 뒤에서 뭐 뽑아야 돼? x 뽑아야 되니까 얼마? 2x 이렇게 뽑아줘야 된다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xy. 그 다음 상수는 더 이상의 상수를 뽑았을 때 뭘 뽑아서 xy가 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게 끝이야. 얘 둘이 더하면 얼마? xy. 이게 끝이야. 그래서 xy 개수 얼마? 1. 그래서 내가 뽑아서 푸는 법을 알려준 거야 얘들아. 저거 다 전개하지 말라고. 자, 이 문제를 봤더니요. 아, 뭔가 좀 복잡해 보여. 근데 너네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모습이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봤죠? 어떤 곱셈 공식이죠? A, B, C.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거야. 아, 그럼 결국에는요. 이런 모습을 좀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럼 쟤는 각각의 수에 뭐가 된 거야? 제곱이 된 수네? 그럼 원래 식은 이렇게 됐겠네? 2a 플러스 b 플러스 3c 이렇게 됐겠구나. 그치? 압이야? 마이너스 1. 응, 우리가 이걸 구하고 싶었으니까. 그치?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얘잖아. 이 녀석을 제곱해요. 그죠?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알아야 돼. 어떻게? 각 자리를 제곱하고요. 그죠? 이해했어? 각 자리를 제곱한 다음에 둘이 곱해서 뭐? 2 곱하고 둘이 곱해서 얼마? 2 곱하고 둘이 곱해서 2 곱하고 둘이 곱해서 2 곱하고 얼마? 12 CA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요 조금만 더 내가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이걸 안 했는데 너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는요 묶을 수 있거든요. 뭘로? 공통이 지금 뭐 있어? 2가 있잖아. 2로 묶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요 쓸 때 2로 묶어서 쓰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름 지금 얘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도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버려. 그럼 2AB 마이너스 3 플러스 3BC 마이너스 6CA 이렇게 되거든. 됐어? 근데 이 식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지? 그리고 얘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아,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얼마다? 32에 얘가 얼마? 9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8. 얼마 나올까? 14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니? 자, 이런 거 얘들아 요거 전개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전개하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뭐가 보이지 않니? 똑같은 수가 보이지 않아? 똑같은 식이? 그럼 얘를요 뭐 A라는 식으로 치환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치환이라는 거 알고 있지? 문자를 묶어서 보기 쉽게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설명하는 거 따라서 여기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Y라는 걸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쓰면요 A 플러스 3Z랑 A 마이너스 Z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거 그냥 전개하라면 하는 거야. 어떻게 전개해야 돼? A제곱 마이너스 ZA 플러스 ZA. 그럼 마이너스 ZA랑 플러스 A 3ZA면 2ZA 마이너스 3Z의 제곱. 그러면서 결국 얘를 다시 돌려줘야겠죠?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y 전체의 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y의 z 이렇게. 그리고 뒤에 뭐 있어? 마이너스 3 z제곱. 전개해서요. 동류항 있으면 동류항 계산해주면 됩니다. 다음. 자, 이것도요. 다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요. 뭔 말이냐면 잘 봐. 얘를 어디서 찾아내야 되냐는 거야. 근데 얘는요. 비슷한 게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그지? 얘가 되려면 여기다 뭐만 붙이면 돼? 마이너스 xy만 붙이면 되거든. 그지? 그럼 얘를 이렇게 묶어. 됐어? 그럼 우리는 지금 모르는 게 지금 누구냐면 얘를 몰라.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xy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얘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구해줘야 돼. 그럼 어디서 구하냐? 여기서 구하는 거야. 아 뭐야? 줬네? 아 여긴 줬구나? 별거 없네 그럼. 넣어봅시다. 얼마입니까? 4의 제곱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16 플러스 6 22 이렇게. 간단하죠? 다음. 근데 이거 가끔 이렇게 또 분수로 줄 때가 있거든요, 얘들아. 문자를 이렇게. 근데 별 관계 없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러면 얘를 하나의 A랑 B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푸는 문제거든요. 이거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라 했어? 이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 얘 A 각자리 세제곱인데 2가지. 뭐라 쓸 수 있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뭐 있어?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2가지를 볼 수 있어. 그냥 각각 얘를 보면 돼. 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나는 뭐가 더 편할 거냐면 얘가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X 플러스 X 즉 세제곱은요 각각을 AB라고 생각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얘네 지금 둘이 뭐해? 곱했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얘 둘이 곱하면? X랑 X분의 1 곱하면? X랑 X분의 1 X랑 X분의 1 1이잖아. 1 거기다 뭐? X 플러스 X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각각 그 A, B 생각하고 더 넣기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얘가 얼마래? 5래. 그럼 얼마야? 5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5 125 빼기 15 이렇게 되겠네. 요런 것도 가끔 나오고요. 다음. 자, 이것도요. 아까 우리 일단 3개 나오면 솔직히 3개 나오면 이제 너네 눈에 보여. 항이 3개가 나오면 너네 이제 보인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 녀석의 각자리수를 제곱이네. 그럼 뭐 써야 돼? 아까 썼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요걸 써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럼 이걸 쓰면요 3x 플러스 2y 플러스 z의 전체의 제곱은 각자리수의 제곱 먼저 써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2 곱한 걸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 그냥 2로 묶어버리자. 그냥 애초에 2로 이렇게 묶어버려. 그러면서 그냥 각자리수 2번 곱한 거만 2개씩 곱한 것만 쓰면 되는 거야. 6xy. 그지? 그 다음에 4yz. 그 다음 플러스 3zx 이렇게 쓰자. 됐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야? 얘 아니야? 그지? 얘 뭐 해줘야 돼? 좌변을 넘겨주면 돼. 그지? 그럼 결국엔 얘가 얼마인데? 12의 제곱이고 얘가 얼마인데? 22잖아. 근데 2 곱하면 얼마야? 44잖아.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은요 12의 제곱 빼기 44는 되겠지. 144 빼기 44. 되니? 다음. 자, 애들 조금만 더 하자. 일단 나눗셈인데요. 자, 이 과정 이제 그냥 알 겁니다. 봅시다. 자, 이제 그냥 짜맞추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이거 연습해야 돼. 너네 이거 처음에 어려워. 이거 그리고 이게 뒤에 내용이랑 이어져. 요걸 가지고 뒤에 내용이랑 이어지거든. 보면 여기서 x 세제곱 나누잖아. 그치? 그러면서 x제곱 곱해준 거고 3 해줘야겠지? 그치?
뭔 말 되니? 아 미안 여기 어차피 나오는구나. x제곱 곱하면 3x제곱 거기다 둘이 뭐해? 빼야겠지. 그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6x지. 그지? 그리고 그럼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6x제곱 없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그지?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6x제곱에 얼마야?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6 곱하면 6x제곱 그지? 그래서 또 뭐 해줘야 돼? 빼줘야겠죠? 22 곱해줘야겠지 그지? 그러면서 내가 여기가 20이면 얘도 20이 돼야 되니까 분모에 또 22 곱해주고요. 그럼 22x 플러스 66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지? 둘이 뭐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빼줘야겠죠? 얼마? 68. 다 더하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됐니? 여기까지.